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돈 이야기였어요. 특히 시댁, 친정 부모님 용돈 문제. 이거 정말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죠. 결혼 1년 차인 저는 지금 이 문제로 남편한테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아니, 분명 결혼 전에 우리 각자 벌어서 각자 부모님께 드리자고 약속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제가 시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의 얄팍한 속셈을 깨닫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 1년 차 새댁 민지예요. 남들처럼 뜨겁게 사랑했고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저희 부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갈등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에서 시작됐죠. 결혼 전 저희는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민지야, 우린 맞벌이니까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자. 그리고 부모님 용돈도 각자 책임지는 게 공평할 것 같아. 와, 정말 합리적인 남자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이 저한테도 좋을 거라 믿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나보다 월급이 더 많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남편도 좋고 나도 친정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챙길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합리적인 제안이 사실은 남편의 얄팍한 계산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이게 저를 올가매는 덫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정말 많이 아껴요.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두 분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께는 최선을 다했어요. 매달 넉넉한 용돈은 기본이고 생신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어요. 작년에는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어머니 무릎 아프시다고 안마의자도 사드렸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보며 우리 민지 정말 효녀네, 멋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 이야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불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툭 하고 던지더라고요. 당신 부모님은 참 좋겠다. 이렇게 잘해주는 딸이 있어서.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그러다 제가 당신 부모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어서 좋으시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뭔가 찔린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덧붙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마치 제가 시댁에 관심 없는 나쁜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은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대뜸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당신도 선물 좀 준비해줘. 저는 너무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뭐라고? 우리 각자 챙기기로 했잖아. 당신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서운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께 그렇게 잘해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묘한 불편함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드디어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도 신혼인데 그 돈으로 우리 살림에 보태거나 저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당신도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주려. 그건 다르지.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어. 당신은 오빠도 있잖아.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제 기분 아시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내가 부모님께 덜 해드려도 된다는 건가? 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울질하려 하지? 남편의 발언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처음에 각자 관리를 제안했을 때 분명히 자기가 저보다 더 많이 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자기는 많은 돈으로 부모님을 챙기고 저는 적은 월급으로 친정 부모님께 소소하게 용돈을 드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께 큰 효도를 하는 걸 보며 내심 부러워하다가 자기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슬금슬금 기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 모두 챙겨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간다던데 당신이 당신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가면 안 될까?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던데 안마의자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직접적으로 돈 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말의 밑바탕에는 결국 당신이 돈을 써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얄팍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하는 걸 줄여야 할까요? 남편 요구대로 시부모님께도 똑같이 해드려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효도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효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것 같았고 저희 결혼 생활은 불행의 늪에 빠질 게 뻔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낼까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가 처음에 각자 관리하자고 했을 때 나는 당연히 당신이 나보다 월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 눈치 안 보고 부모님께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벌어. 제 말에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불편함과 의문이 그의 눈빛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가 버는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고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게 우리가 합의한 룰이었고. 근데 왜 이제 와서 룰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친정 부모님께 쓰는 돈이 아까운 거야? 아니면 당신도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나한테 기대를 하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사실 당신이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안마의자 사드리는 거 보면서 부러웠어.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월급으론 솔직히 힘들었거든. 그래서 당신이 좀 같이 챙겨줬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나 봐. 저는 남편의 진심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당연하다 생각해. 하지만 우리 약속을 깨고 억지로 나한테 효도를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 같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지야. 내 생각이 짧았어. 처음 약속대로 다시 돌아갈게. 그리고 당신보다 내가 더 번다고 생각했던 것도 미안해. 그날 밤 저희는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합산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죠. 서로의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활비, 저축액, 그리고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함께 돈 관리하자. 내 월급, 당신 월급이 아니라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자.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 마냥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신혼 때 돈 관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세요. 저희 부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